이재명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시민들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정책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두 번째가 바로 지금부터 만나볼 일부 소수에 대한 빚 탕감 얘기일 텐데, 이게 그런데 빚을 털어주는 왜 정책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냐,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란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걱정입니다. 긴축 정책했던 이전 정부는 그렇다면 그 나라빚이 줄었나요?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 물가 안정됐습니까? 이전 정부 물가도 폭등했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 세대입니다. 채무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을 집안의 가장이 빚을 낸다는 인식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 버티기 어려운 중소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간 상황인지 30조를 풀겠다, 그리고 7월 말에 소비 쿠폰을 주겠다, 막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뭐 이거 공방은 간명합니다. 그 김재욱 대변인. 아니, 가장이 일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이에요. 지금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빚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매우 어렵고 그 경기를 돌릴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빚을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번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이 일을 안 한다? 지금 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 경제 성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 마중물, 그걸 좀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꾸어올 수밖에 없는, 빚을 좀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 빚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면 다시 그 경제 성장된 부분을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동의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더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걸 막아야 된다. 일단은 지금은 돈을 풀 때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빚 타령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좀 당혹스러운데요. 우리가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좀 황당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빚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되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빚을 내든 추경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국가 예산, 국가 올해 예산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50% 가까이 되는 지금 48.5%에서 49%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20년 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에서 30%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당연히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도 당연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국민들에게 현금이라도 지원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미래 세대,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것을 이겨내고 미루고 좀 더 여유 있게 해야지만 정말 힘들 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약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학 의원님, 근데 이제 저희가 1위로 선정한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극빈층과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게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건 중요한 재활 정책일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2,000명에 외국인 채무에 빚 갚아주는 것도 182억 원. 이거 무슨 의미냐? 이게 민성 지원 정책이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뭐 아직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빚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720만 명 신용 대사면 해줬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민층 채무 탕감 해줬는데 당시에 채무자 연체 원금의 최대 50%까지 탕감을 해줬고요. 문재인 정부도 장기 연체자 빚 탕감 해줬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저기 나오는 대로 새 출발 기금 때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소상공인 채무를 탕감해줬던 일이고요. 저 새 출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을 할 때 외국인들도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 안에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덜 갚게 해주거나 혹은 탕감해준다 이런 효과나 아니면은 정말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원해주는 효과나 그것이 외국인이냐 국내인이냐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한국 경제에 이바지한 것이 있고 세금을 냈고 이렇게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면 굳이 이거를 또 차별할 이유가 있냐. 이거는 또다시 외국인 혐오 방향으로 또 번져가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좀 미묘한 설전이긴 하지만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차제에 저런 것들을 좀 점검해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게 대한민국이 그런 품 없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원칙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빚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사람들 대출 못 받는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 부동산과 빚 갚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누리꾼의 댓글들을 몇 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성실하게 다 빚을 다 갚고 다 세금 납부했던 사람들이 뭐야 그럼 나도 안 갚으면은 그 분류돼서 다 탕감 받을 거 아니야? 이런 볼멘 소리들이 몇몇 온라인에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동환 의원 말 들으면 참 대한민국이 마음이 넓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외국인들에게는 무한정 넓혀주고 빚 탕감도 해주고 집도 다 대출받게 해주고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하루하루 갚아나가는 사람들은 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고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가르칠까요? 우리 애들한테? 예. 뭐 빚 갚지 마라. 나중에 다 정부가 갚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빚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좀 칭찬받는 저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30조 규모의 추경을 두고서 여야의 공방, 빚 탕감 문제, 어제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외국인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